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5화 자기계발에 회의감이 들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말투가 아니야. 그죠? 네. 뭐 바쁘셨나 보죠? 바쁜 게 있었으면 네, 반갑겠지. 그죠? 안 바쁠 때는 그죠? 뭘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 공부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그죠? 결과가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공부와 관련된 건데요. 자기 개발에 회의감이 들 때라고 잡아봤습니다. 두 분은 평소에 뭐 공부나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작두님은? 스스로 자평하기. 부끄럽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래도 예전에 하시잖아요. 방송 하나 네. 기억이 나는데 한 3년 전쯤에 네.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였는 네. 것 같은데 거기 35살 먹은 사람이 자격증 75개 획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방송을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다가 그 사람 인터뷰가 기억이 네. 나는데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뭐 다양한 자격증도 따고 뭐 네. 이랬다. 그래서 이걸 뭐 하나 성취하면 또 다른 걸 도전하게 네. 되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두 가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뭐 하나 할 때마다 맞춤표를 이렇게 하나씩 찍어가니까 예. 그건 성취감을 좀 주겠더라. 거의 뭐 라는 생각. 자격증 도장 깨기 그러니까. 되는 네, 거네요. 맞아요. 예. 근데 두 번째 더 좋아 보였던 게 이 사람이 아무거나 막 다닌 게 아니고 전부 가족, 자녀, 자기 그 주변 사람들하고 실제 활용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 따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조리사 자격증 따서 가족한테 밥을 해주고 뭘 해주고 뭐 체육 지도사 이걸 따가지고 그냥 어디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막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되게 좀 부럽고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분은 행복하시대요.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그래서 제가 기억이 많이 나는 이런 건데 제가 왜 비교가 되냐면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개발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근데 나는 자기 개발 내가 뭐 하나 이랬더니 공부하는 게 당장 좀 급해서 뭐라도 하나 좀 떠들러 봐야 될 때 이런 거를 어쩔 수 없는 거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조금 좀 씁쓸하고 그분 보고 부럽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그러네요. 있었죠. 그죠? 예. 예. 그분에 대한 건 나중에 사적으로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 그 자유님은 평소에 공부나 자기개발 열심히 하시는 편이죠? 열심히 한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아, 같고요. 아. 그냥 이렇게 시간이 생기면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죠. 주로 어느 쪽 공부를 많이 하십니까? 뭐 이런 인문학이나 네. 철학 쪽 이런 책들을 좀 보려고 많이 보시고 하고요. 네. 예.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던가요? 그러진 않죠. 그랬으면 제가 어설픈을 곧 뗐을 텐데 지금 50몇 회째 못 떼고 예. 제가 중학교 때 꿈 중에 하나가 예. 오전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오후에는 내가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하면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꿈이 하나 있었어요. 예. 안 되는 꿈 중에 하나였지만 그렇죠. 예. 중학교 때는 그렇게 제가 성향이 조금 좀 거친 면이 있기도 했지만 뭔가를 이렇게 좀 배우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예. 되게 좀 욕구가 컸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제가 배움 앞에는 꽤 좀 겸손한 편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제가 여기 묻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열심히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예. 또 배우게 되고 그렇죠. 뭐 이러는 예. 거니까 자기 개발에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건 사람 만난 거 아닌가. 역시 묻어가려는 철학이 잘 들어있네, 녹아있네, 그죠? 너무 좋아요, 너무 예. 좋아. 요즘은 뭐 자기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자녀도 보면 자녀한테 공부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투입 대비 결과가 제일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공부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오늘 주제를 자기계발에 회의감이 들 때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지 뭐 이런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 공부, 자기계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서 오죽하면 뭐 평생학습 이런 말도 있고, 그죠? 또 자기계발에 관심을 갖는 직장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회 전반에 자기계발 열풍이 불고 있는 이건 바람직한 현상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는 있는데 네. 자기 개발하는 게 전부 다 그 억지로 하는 자기 개발이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야 그거 말고 자기 개발을 해서 그 뒤에가 좀 더 목적이 있는 이런 거면 참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네, 참 많이 그렇죠. 들고.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계발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자유님 어떻게 보세요? 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좀 피곤한 세상으로 맞아요. 만들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사실 이 공부가 좋긴 하지만 공부 안 해도 잘 사는 세상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예. 물론 제가 드린 질문에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판단조차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계발 열풍이 바람직한 현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자기계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결과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자기계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쳐 물어볼게요. 우리는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면 그 결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작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뭔가 진짜 원하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할 텐데 네.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어. 끌려다니듯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예. 불행할 것 같고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좀 네. 다르죠, 그죠? 어느 쪽이 많아요? 보시기에? 뭐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죠? 네.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확률로 보면 자기 개발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는 사람보다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자기 개발에 투자 중인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자기 개발 열풍은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아주 낮은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이렇게 자기개발 투자를 많이 해도 행복에 이르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자기개발 투자를 직장인들이 열심히 해도 행복하지 못할까? 강요된 자기 네. 개발.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모두가 다 이 똑같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튀질 않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죠?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도 딴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해버리면 꽝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물론 뭐 그런 관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건 사실 남하고 경쟁해서 얻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도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 이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목표 수준을 너무 높게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란 본래 자기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걸 말하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자기 개발은 자기 가능성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은 것, 불가능에까지 도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가능성이 극히 낮거나 또는 심지어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힘든 거죠. 불가능에 도전한다. 이런 게 멋있는 말 아닌가? 그죠? 근데 예. 뭐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지? 그죠? 뭐 이런 예, 생각이 그죠? 드네요. 네.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는 행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즘 자기 개발 열풍은
개인의 뭐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하는 게 신체 개발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몸짱 열풍이다. 다이어트 열풍이다. 뭐 심지어 성형 열풍까지 요즘 자기 개발의 도전 영역은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몸짱이나 다이어트 목표 수준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중에 왜 몸짱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주로 TV에 나오는 몸매 좋은 모델 같은 사람이 목표입니다. 근데 그런 모델 같은 사람들은 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몸 만드는 일에만 죽으라 매달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일반인들이 모델처럼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하는 다이어트도 살인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 저 정도 먹고도 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 날씬해 보이는 여성도 더 날씬한 연예인을 목표로 드는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시작부터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죽으라 노력해도 행복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죠. 요즘에 자기 개발이 뭐 네. 주 52시간 또는 뭐 워라밸에 대한 욕구 이런 거에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자기 개발의 폭이 넓어졌죠. 굉장히 네, 넓어진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영향을 많이 준 게 SNS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드는 게 그렇죠. 예. 막 여기저기에 직장 생활 딱 하다가 운동 열심히 해서 피트니스 모델 같은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때려치고 무슨 뭘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게 보도에도 나오고 예. SNS에서 막 돌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렇죠.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엉겹결에 예. 편승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가끔 이제 그런 직장인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개발을 하는데 실제 자기 삶이랑 별 관련 없는 자기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영어 회화학원을 등록한다든지 사실 회사에서 영어도 안 쓰고 기껏해야 뭐 해외여행 가서 뭐 이런 정도인데도 예. 막연하게 계속 영어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좀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런 방향성의 문제도 있고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신체적인 거에 있어서는 좀 목표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역량과 관련된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영역에서는 몸짱이나 다이어트처럼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지는 않죠. 그죠? 가령 무슨 자격증을 따자 또는 토익은 900점을 넘자 뭐 하는 식으로 현실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 설정한 목표를 어렵게 달성을 해도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그죠? 그 지점에 가면 또 다른 더 높은 목표가 생기는 거죠.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 결과 행복에 이르기가 힘든 거죠.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자기 개발도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 뭐든 이렇게 하게 되면 공부도 하다 보면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학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네. 철학구로 갔다가 예. 철학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저기 엉뚱한 수학 공부로 가든가 이렇게 막 물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크게 막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 논의는 이런 거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데 목표가 달성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행복해지기도 어렵다. 예. 그래서 자유인님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적당히 주장을 하는 하자는 거죠. 거죠. 뭐. 조금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럽거든요. 네. 제가 열심히 못 하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열심히 해도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네. 실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 또한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해도 행복에 이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개발을 아예 하지 않아 버리면 더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되고 말거든요. 해서 현대인들에게 자기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부를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기계발, 공부를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이 물음에 해답을 준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공자님입니다. 공자님의 논어의 첫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잠깐 공자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난 중국 춘추시대의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이자 교육자로서 유학을 창시했습니다. 공자 교육 사상의 핵심은 인간을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었는데 그가 추구한 정치, 윤리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의 희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공자의 삶이 반영된 언행록을 훗날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중국인의 바이블로 불리는 논어입니다. 한편 공자는 수십 년 동안 천하를 떠돌며 정치 사상을 전파했으나 관직 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하다가 만년에 고향 곡부로 돌아와 생애 마지막을 교육에 헌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년에는 역을 집중적으로 읽었는데 책을 묶은 가죽끈이 끊어져 3번이나 바꿀 정도로 정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위편삼절이란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공자 스스로도 본인만큼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공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공부벌레 공자가 일찍부터 역을 소개하고 순수를 정리하고 시와 설을 다듬고 예와 악을 정함으로써 육경이 보존되어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끝. 그 논어 첫 대목이 뭐냐면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와, 그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자님 말씀처럼 배우고 익히면 진짜 즐거운가요? 기쁨이 있죠. 네. 깨달음의 즐거움 뭐 이런 건 순간인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데 엄청 그죠? 고통의 예. 시간이 있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한번 읽어보세요. 행복한지. 네. 여기서 배우고 때때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때때로 기쁘다. 그죠? 그런 거죠. 예. 그 순수이성 비판 같은 책만 아니면 예. 즐거운데 예. 꼭 그런 책들이 많아. 많죠. 그리고 철학자들이 쉬운 말로 안 해. 그렇죠. 지만 아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 어려움이 좀 있지. 저는 남들보다는 철학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이 시습지 불역저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죠? 그 현실에서 공부를 하면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공부는 괴로운 일이죠. 해서 사람들한테 공부할 때가 제일 기쁘지 않니? 라고 말하면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간혹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랬더니 점점 혼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그냥 속으로 생각하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데요. 공자님 말씀과 달리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해도 기쁘다는 생각보다 괴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까요? 그러니까 그 왜 공부를 해도 좀 기쁘지 않고 괴로울까? 이유는 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공자님 같은 수준에 미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뭐 수준이 다르다. 뭐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제일 큰 차이는 억지로 하는가 자발적으로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공자님은 수준도 높으시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가 좋아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고 즐거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억지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가 재미가 없고 괴롭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는 공부나 자기계발은 대부분 자기의 욕망에 기발한 자발적 행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타인의 욕망에 기초한 타율적인 행위입니다. 가령 다이어트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다이어트를 하는 행위가 자기의 욕망일까요? 타인의 욕망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멋있게 자신의 보이고 싶은 욕망 거지. 아닌가요, 그죠? 네. 다른 사람한테 멋있게 네.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울 보고 자기 스스로 자뻑하려고 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더 그러니까 많을까? 자기의 욕망이냐 타인의 욕망이냐 이거죠.
타인에게 잘 보이기 싶은 자기의 욕망. 이제 동물적인 본능 아닌가요? 그죠? 그죠? 암컷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죠. 그런 해석에 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살을 빼야지라는 생각도 실은 자기 욕망이라기보다 타인의 욕망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본성은 굶는 것보다 밥을 먹는 쪽이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그때도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이 들지 말지를 생각해 보면 그 행위가 자기의 욕망인지 타인의 욕망 때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무인도라면 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될 것 같긴 한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죠? 네. 예. 굳이 더 먹어야 되겠다 이런 그죠? 생각을 네. 하겠지만 그죠? 네.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인 유명한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분이 있죠, 그죠? 지젝은 주특기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젝이 현대인들의 자기개발 열풍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기개발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젝도 자기개발 열풍을 순수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욕망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한다고 본 거죠. 가령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영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회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한다라는 논리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젝의 주장이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타인의 욕망,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사실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네.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아까 네. 자발성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자발성 보다 좀 막연하죠, 그죠? 네. 예. 공자님이 답을 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공자님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답을 준 게 있는데요. 공자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위인지학하지 말고 위기지학을 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인지학이란 남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공부를 말합니다. 반면에 위기지학이란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부,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써먹기 위한 공부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타인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지적 욕구에 따른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공부도 재밌어지고 그 결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멋진 솔루션인데 네, 피부에는 안 온네. 그렇죠. 저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공부를 하면 뭐랄까 되게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되게 힘을 많이 네, 얻는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위인지학은 공자님이 말씀 위인지학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돈 되는 공부예요. 맞아요. 위기지학은 돈 안 되는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은 돈 되는 공부보다는 돈 안 되는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근데 돈 안 되는 공부를 하려면 스스로 자기 내적으로 그러한 그 공부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욕망에 기반한 자기 개발을 해야 재밌는 공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공자님이 남겨놓으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공부, 자기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대인들은 자기 개발 투자에 힘을 많이 쓰고 있지만 행복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러면 자신의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서 스스로 자기의 욕망이 뭔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 그것에 맞는 자기개발 목표를 설정하면 보다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뭐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 저요? 네. 저는 일단은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인문학 관련된 책들을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좀 다양하게 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악기를 다루고 싶어 이런 욕구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일부 시작은 했고요. 예. 예. 근데 그게 또
열심히는 안 하게 돼서 음. 진전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전 목수일을 좀 배우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죠. 언제 외모하고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외모는 약간 도인 그렇죠.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머리에 띠 두르고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작두님처럼 수염을 쫙 기르시고 도사 같은 분은 뭘 해도 멋있어. 그렇구나. 예. 네. 어쨌든 민망하지만 감사합니다. 어쨌든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개발에 이런저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우리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투자 대비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죠. 뭐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참 마음에 공감이 저도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 변화의 속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 요즘엔 뭐 애자일 조직 문화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개인한테는 대표적인 요구로 뭐 학습 민첩성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네. 대신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게 그 자기 개발을 해서 행복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만의 자기 개발 아이템을 갖고 네. 우리 청취자 중에 샤이한 청취자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샤이하게 시작해 봅시다. 좋습니다. 그죠. 네. 저는 말씀하신 요즘 학습 민첩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학습에 있어서는 민첩성보다는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향성이 자기의 내적 욕구와 부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아요. 네. 자유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개발 당하지 말고 개발하자. 네. 좋습니다. 자기 개발은 자기가 스스로 목적과 방향을 잡고 하는 거지 남에 의해서 개발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건 뭐 건배하면서 그죠? 던질 만한 얘기예요. 오늘은 자기 개발에 회의감이 들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공부나 자기 개발 투자에 열심이지만 생각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자기가 욕망한 공부가 아니라 타인의 욕망,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기반한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욕망에 기초한 타율적 행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열정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삶에 이르기도 힘들죠. 따라서 올바른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욕망이 뭔지를 잘 확인하시고 그것에 맞는 자기 개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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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right